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특허 경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중소기업 CEO라고 생각하고 우리 부사님께 궁금한 부분들을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이 특허 경영이라는 게 요즘 중소기업 CEO분들이 또 많이 알고 계시긴 한데, 그럼 정리를 한다는 의미에서 특허 경영이 이 중소기업에 주는 혜택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일단은 중소기업의 가장 중요한 건 생존이잖아요. 네네네. 그죠? 네. 생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매출이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소비자가 음. 특허가 있는 기업과 네. 특허가 없는 기업의 제품이다. 또는 소장 같으면 뭐 당연히 특허가 있는 기업. 당연하죠. 그 네. 특허가 뭐든 간에 네. 어쨌든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거래처에게 주는 여러 가지 신용도의 가점 요인이 있잖아요. 네. 당연한 거고요. 네. 특허라는 게 기업의 경쟁력 차원이 중요하다. 그렇죠. 말씀을 주셨고. 그럼 재무적인 측면에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 CEO 개인 명의 특허를 이제 출원을 해서 그걸 활용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어떤 그렇죠. 부분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그냥 특허가 있는 것 자체, 특허가 있음으로 인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대출이 원활해지거나 자금 조달이 원활해져서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된다. 그건 이제 특허 경영의 아주 중요한 축이기도 하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자, 그러면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키는 부분이에요. 그럼 특허를 어떤 방식으로 보유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떻게 보유하는 방식에 따라서 부수적인 재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부수적인 재무 효과라는 게? 그렇죠. 직접 법인이 출원을 하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직접적으로 특허 출원을 해서 그 특허에 대한 이제 공식적인 시가평가,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걸 법인에 양도하게 되면 대표는 회사로부터 내가 실질적으로 내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법인으로부터.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특허를 양도한 대가로 세법적으로는 기타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소득을 다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소득을 하나의 체계로 가져가는 것보다 여러 세목으로 받아가는 게 훨씬 더 절세에 도움된다는 것은 아실 거예요. 법인에서 대가를 준 거기 때문에 뭐 잉여금이 줄어든다거나 그런 효과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원래 내가 급여나 배당으로 가지고 왔어야 될 이익잉여금이 특허에 대한 대가로 지급이 되다 보니 잉여금 자체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물론 잉여금이 줄어드는 것만큼 특허라는 무형 자산이 생기지만 또 이 무형 자산은 시간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식 평가를 좀 떨어뜨려야 되는 장기적으로 뭐 그런 니즈가 있는 기업들은 이왕이면 특허를 법인이 직접 취득하는 것보다 이런 식의 거래를 통해서 취득하는 게 잉여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잉여금 적정 관리가 되면 당연히 이제 주식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좀 떨어뜨려야 될 니즈가 장기적으로 있는 기업들한테는 유리하겠죠. 특허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뭐 가지입금 상환이라든가 이런 효과도 있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가지급이라는 건 일단 대표가 법인에서 빌려간 거잖아요. 그리고 특허를 양도해서 나는 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아야 되고 쉽게 말하면 뭐 채권 채무가 같은 사람한테 발생이 돼 있으니까 상계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다른 방법보다는 아무래도 특허로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게 덜 위험하다고,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덜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이제 이거는 뭐 재무적인 부분들, 뭐 전체적인 이익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만약에 아까 기타 소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뭐 절세적 측면도 있나요? 보통 이제 대표님들이 법인 하나만 갖고 계시면 통상적으로 근로소득, 배당소득 외에는 다른 소득 체험을 거의 하시기가 어려워요. 일부 CEO들 중에 외부 강의를 많이 하신다든가 하면 이제 그때 기타 소득이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되십니다. 그렇죠. 강사료가 기타 소득이죠. 근데 그것들은 뭐 소액 단위의 기타 소득인데, 이 특허라는 거는 최소 60%를 이제 평가 금액의 60%를 최소 60%를 경비로 인정해 주고요. 나머지 40%만 소득으로 인정해 주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법이 다 어떻든 간에 그 거래의 특수성을 다 반영을 하잖아요. 네. 예, 일반적으로 내가 노동을 제공한 근로소득 또는 주주로서 투자를 해서 얻는 배당 소득보다 이런 특허 거래를 통해서 얻는 소득에 대한 이 소득자가 납부하는 세금이 훨씬 적다. 근데 분명히 이제 국가가 그게 공공해주는 편익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어요? 뭐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특허를 좀 우대해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특허 거래를 활발하게 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특허를 많이 확보할 수 있고 또 특허를 개발한 사람 입장에서 그런 당근책을 줘야 개발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혜택을 준 거죠. 제가 알기로는 특허를 법인에 양도한 다음에 법인이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돈을 못 받는 거면 법인의 입장에서는 부채가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예, 보통 뭐 미지급금이나 뭐 이런 네. 걸로 잡아온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뭐 그걸 통해서 증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예. 소장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실제 내가 감정평가를 받았지만 실제 그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 네. 실제 그런 중소기업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은행 거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경제 지표 중에 경영 지표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이제 부채 비율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사실 이 부채 비율을 낮추려고 많은 경영적 노력들을 해요.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특허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는 받을 권리고 채권이지만 법인 입장에서는 이제 지급해줘야 될 채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더 안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안 좋아지죠. 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기존의 가지급금이나 이런 게 있다면 상계 처리하면은 부채 비율에 영향이 없겠지만 오히려 재무 구조가 더 악화될 수 있겠죠. 네. 그럼 내가 얻게 되는 절세 효과보다 이 재무 건전성이 악화돼서 기업이 얻게 되는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면 이제 그런 의사결정을 못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은 이 이제 채무를 이 채무를 법인이 안고 있는 그렇죠. 채무를. 이제 오너 입장에선 채권이 되겠죠. 네. 이 채권을 지금 내가 당장 특허의 양도 대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이 내 채권을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그 증자하는. 그렇죠. 일종의 네. 증자를 우리가 현금 증자를 네, 생각하는데 네, 이런 채권도 네. 상법상으로는 증자할 수 있거든요. 네. 현물 출자라고 하죠.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부채 비율은 영향이 없고 오히려 자본이 늘어나니까 부채 비율이 더 낮아져서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결국엔 특허를 통해서 대가를 받을 수도 있고 재무 상태를 개선할 수도 있고 그렇죠. 부채를 낮출 수도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재무 구조도 탄탄하고 현금 흐름도 좋은 기업은 특허 거래를 통해서 이익 실현하는 이제 그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그 사안보다는 재무 구조 개선이 더 시급하고 자본 확충이 필요한 기업들은 이 특허를 통해서 현금이 아닌 특허라는 지적 재산을 통해서도 자본을 확충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재무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그 중소기업 CEO가 개인 명의 특허를 출원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첫 번째는 법인한테 대가를 받기 때문에 이익 잉여금을 줄일 수도 있고 네. 대표의 개인 자금 출처를 만들 수도 있고 네. 법인에 돈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한테 양도한 다음에 그 미지급금을 이제 현물 출자의 형태로 해서 재무 상태를 개선시켜서 네.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다. 그렇죠. 굉장한 효과들이 많은데요. 네.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뭐 벤처 인증이 있는 기업들은 또 네. 다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예. 말씀인가요? 뭐 요즘 같은 세율 체계에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렇죠. 세금을 부담해야 되니까 네. 그거에 비하면 뭐 특허는 반 정도밖에는 안 되니까 세율 경쟁력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세금을 한꺼번에 일시에 많은 액수를 내야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5억 정도면 이제 과표로 잡히는 소득이 2억이잖아요. 네. 40%니까. 네. 기존의 연봉이 2억을 받고 있는 오너라면 이제 총 그 당 과세년도에는 무려 4억에 대한 합산되는 그렇죠. 네. 그걸 이제 한꺼번에 내야 되다 보니 네. 네. 명목상으로는 분명히 급여나 상여보다
유리하다는 건 알지만 실제 납부해야 되는 오너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세금 부담을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세금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또 텍스 플랜이 필요해요. 아, 그러니까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서 세금을 반으로 줄였는데 또 어떤 그렇죠. 혜택이 예, 있다. 예, 예. 네. 이제 그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벤처 인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그 우리가 또 벤처 기업 하면은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라는 건 알아요. 뭐 창업하고 3년 안에 벤처 법인세 인증 감면. 그렇죠. 네. 법인세로 50% 네, 감면해 준다든가. 이제 벤처 기업은 사실은 초기에 큰 수익을 내는 모델이 아니에요. 초기에는 많은 투자가 선행이 돼야 되고 네. 또 벤처라는 영어 뜻 자체가 이제 리스크를 상당히 안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벤처 기업에 한해서 그런 것들이 좀 촉진될 수 있는 그런 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 벤처 기업의 주주가 네. 출자자가 투자를 하게 되면 네. 그 투자한 금액의 일정액을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특례 제도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벤처 기업 등에 출자한 출자자에게 주는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근데 다른 많은 해법에 보면 특수관계인이 어떤 혜택을 입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를 배제하는 규정들이 많다라는 건 소장님도 아실 거예요. 대부분 막죠. 그렇죠. 네, 네. 예, 예. 그게 왜냐면 그 거래의 정당성에 대해서 또는 그 거래가 특수관계인끼리 어떤 부당행위 소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 짜고 칠 수 있으니까. 뭐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대부분 그런 편익을 특수관계인이 누리는 건 이제 배제시키는 건데 이 벤처 기업에 있어서는 오너가 자기 회사에 자기 기업이 벤처 기업이라면 자기 기업에 출자를 하더라도 똑같은 그런 이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기가 막힌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대표가 내가 증자를 하거나 출자를 했었을 네.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소득세 감면 효과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소장님 아마 주변에 좀 뭐 고소득이 있으신 전문직들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그분들 상당수가 다른 벤처 기업에 또는 그런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전문 펀드에 네. 일정 부분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투자하면 보통은 그냥 단순히 투자 수익만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형태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벤처 기업에 투자해서 일정 부분 투자한 금액의 일정 프로를 세금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일단 20-30%의 수익은 이미 시연해 놓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확정 수익률이네요. 뭐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 실질적인 투자 수익이 나면 전체적으로 내가 텍스를 환급받은 거에다가 자체 펀드의 운용 수익까지 더한다면 실질 수익률은 굉장히 크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특허 경영이라는 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가 많군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렇게까지 효과가 많다면 또 세무당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눈여겨볼 것 같은데 이 특허 경영을 했을 때 어떤 세무적인 리스크나 이런 거를 좀 줄이기 위한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있나요? 그렇죠. 저는 경영도 하나의 건축물 같은 거라고 봐요. 근데 이 특허 경영도 마찬가지로 가장 기초적인 안정성의 토대가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원천적으로 이건 법인과 그 법인의 지배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오너와의 거래예요. 그렇죠. 만약에 소장님이 실제 이 거래를 감독하거나 감사해야 될 입장이라면 네, 제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뭐 예를 들면 그 대표 명의의 특허가 실질적으로 개발된 특허인지 이걸 볼 것 같아요. 기업 기업부서 연구소나 다른 직원들이 개발한 거를 대표 명의로 출원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검증하지 않을까. 그렇죠. 첫 번째는 이 둘 간의 거래한 거래 가액이 사회적 통념이나 상관행에 맞는 거래 가액인가? 그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실제 얘가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데 이거 실제 얘가 자기 거로 주장할 만한 그런 노력을 한 게 맞아? 여기 연구소가 있는데 또 막 적지 않은 연구비를 들이고 있는데 또 여러 특허가 있는데 굳이 왜 이 특허만 따로 떼어내서 대표가 개발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지? 라는 의심을 공무원들은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최근에 되게 조사할 때 중점 그 사안이 됐고요. 실제 그 부분에서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부당행위로 간주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연구소가 있으면 평가한 금액을 다 CEO 개인에게 귀속시키지 않고요. 어느 정도는 이제 연구소에 역량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네. 또 일정 부분은 또 대표이사가 시적으로 기여를 했다고 해서 좀 구분하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만약에 정말 연구소나 연구 개발 인력들의 어떤 조력 없이 독단적으로 개발을 했다면 내가 개발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려면 개발 단계부터 오너가 직접 뭐 특허를 출원하는 뭐 변리사나 감정평가사하고 긴밀하게 뭔가 업무적 교류를 했다든가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비용을 오너가 개인적으로 지출을 했다든가 그런 직감적인 증빙이 있어야만 내가 개발했다라는 것을 인증받겠죠. 근데 그런 필요 없이 그냥 내가 했다라는 것만으로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 공무원들이 그거를 액면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입증을 못해서 부당행위로 간주된 케이스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세심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부사장님께 이 특허 경영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특허 경영에 관련해서 시리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좀 심화된 학습을 하고 싶으신 대표님들께서는 저희 방송을 계속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허 경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사장님,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